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유행에 민감하신 편이신가요? 민감하세요? 저는 약간 좀 민감하거든요. 예, 이래봬도 제가 개그계의 대표 트렌드 세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안경, 요 뭐 이런 의상들, 그리고 제 말투까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예, 억지로 고맙습니다. 예, 아마 곧 핫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진짜 트렌드 세터는요, 유행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만나볼 이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IT 업계의 트렌드 세터 김수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인브리지 대표이사 김수종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차량용 액세서리 제품을 제조, 유통,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분을 여기서 만나게 됐다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트렌드한 분이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지금 예. 3년 차입니다. 30대의 어떤 창업가로서 네. 3년이 되셨습니다. 얼마 네. 되지 않으셨어요? 네. 내가 왜 트렌드한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같은 제품이어도 약간 좀 꺾고 좀 다르게 보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어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제품이 좀 다른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발상의 전환을 좀 네, 많이 예, 갖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치대였는데 예. 그 거치대에 어떻게 보면 유니버셜한 그 느낌을 좀 살릴 수 있게끔 어떤 휴대폰이든 다 거치할 수 있는 방식, 집게 방식을 가장 먼저 착안을 했고요. 네. 기존에 좀 공산품적인 그런 제품을 예. 좀 약간 감성적인 수공예적인 느낌의 제품으로 좀 탈바꿈하는 예. 약간 그런 식의 좀 발상의 전환. 예. 아무래도 저희가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사실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시니까 네. 저희 눈으로 직접 증거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나인브리지 대표이사 김수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저희 나인브리지는 국내 영업팀, 해외 영업팀, 생산관리팀, 디자인 개발팀을 보유하고 있고요. 팀원들이 각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속에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오시지요. 여기 있는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혜미 씨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점적으로 컨셉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팁만 주시죠. 스마트폰 거치대 제품이다 보니까 디지털 감성보다 아날로그 감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공간은 저희 회사에 지금까지 개발했던 제품에 대한 역사가 담긴 그런 곳이고요. 각종 수상이라든지 특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은 쇼룸입니다. 그 차량용 제품의 대표 브랜드인 데시크랩 제품과 오피스 쪽 제품의 대표 브랜드인 플러그팟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 제품의 디자인과 설계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제품은 이제 플라스틱 사출물이기 때문에 사출물이 나오면 그 사출물의 기구물들을 각각 형압을 해서 가죽을 붙입니다. 가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포장 작업을 하고 최종 검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그 나인브리지는 그 차량용 제품의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 것이며 소비자에게
좀 더 다가서는 그런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저 제품을 직접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네.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차량용 제품을 브랜드화 시킨다고요? 네. 아직 좀 감이 오질 않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애초부터 회사의 규모를 되게 좀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품에 이제 캠페인도 집어넣고요. 예를 들면 유니버셜 카 마운트라고 해서 예, 이제 직원을 하게 되면 보명적인 차량용 거치대라는 뜻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 로고라든지 이런 BID 작업들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해서 네. 그 제품을 최대한 제품이나 외곽에 많이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OEM을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OEM.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 제품을 다른 유의 브랜드에 붙여서 판매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들을 하지 않으려고 예.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이런 그 대기업에서 제안 같은 게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네, 뭐 얼마 전 뭐 초기에는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예. 대기업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끝까지 이제 밀당을 해서 이제 예. 저희 브랜드로 지켜서 납품을 했죠. 좋은 조건으로 아마 제안을 했을 텐데 네, 안 수량 하시겠다. 난 나의 네. 브랜드를 만들겠다. 네.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뭐 자신감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이 브랜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내신 네. 대표님의 연매출을 한번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3년밖에 지금 채 네.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2014년도 기준에서 31억 정도 했습니다. 31억. 대충 이렇게 10단위로 거의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30억이다. 아니면 내지는 50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31억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한 수치임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하고 대표님이 어떤 또 방식으로 창업을 시작하셨는지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 패키지에 그냥 일부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시장성 제품이어서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지 않았고 대중들한테 이렇게 관여하는 고관여 제품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브랜드화하는데 계획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업은 항상 뭐 어찌됐든 위기이고 기회인데 오늘 이런 예비 창업가 분들이나 이제 그 객석에 계신 분들한테 저의 노하우를 설명하는 게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제가 그 사업을 했던 스토리를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그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아서 뭐 학업적인 부분이나 지적 탐구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였나 싶어서 우연치 않게 이제 광고 쪽 업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쪽에 관련된 기획 업무나 영업 업무를 정말 재밌게 경험을 쌓아서 한 1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제가 원래 항상 꿈꿔왔던 직장 생활에 대한 한계, 뭐 여러 가지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런 한계 때문에 저는 더더욱 더 좀 창업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되도록이면 창업 아이템으로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갖고 궁금증을 갖고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의 이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의 그 제조업의 그 힘든 점들,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되게 막 아이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거치대라는 아이템을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품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느낌은 저 같으면 저 제품 안 쓸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제품이 좀 뭐랄까 투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스마트폰 거치대가 언젠가는 분명히 차량이 하나씩 탑승하는 날이 올 텐데 좀 더 좀 이쁘고 사용성 편한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삼성폰하고 애플폰이 제 책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동시에 거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방식이 뭘까. 그래서
그냥 그걸 집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잡는다. 그냥 크랩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집게처럼 잡는다 이런 느낌이어서 아 그러면 잘 됐다. 그걸 한번 아는 디자이너한테 한번 이걸 디자인해봐 달라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런 컨셉을 얘기를 했고 지금의 이제 아까 VCR에서 보셨던 그 집게형 거치대가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대중화된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패키지에 그냥 일부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시장성 제품이어서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지 않았고 대중들한테 이렇게 관여하는 고관여 제품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브랜드화하는데 되게 계획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분화 전략들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가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브랜드의 지속성이었고 세 번째는 제품의 확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격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정찰제 위주로 했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를 최대한 고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조금씩 거치대의 시장성과 확장성을 좀 더 이렇게 널리 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을 좋아하는 팬층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도 20개국 정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항상 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저희한테 OEM을 처음 제의했던 우리 국내 가장 큰 통신사도 처음에는 자기 브랜드로 하자 되게 많이 회유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하면 돈은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로 하지 않으면 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가격을 좀 깎아서 저렴하게 해서 브랜드를 지키면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진행하자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됐고 아마 휴대폰에 이렇게 가입을 하실 때 아마 사은품으로 받으셨던 거치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제품이 아마 저희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그 제품들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은 항상 어찌됐든 위기이고 기회인데 그렇게 뭔가 이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급하지 않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기회들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친구들도 이제 한 명, 두 명씩 더 늘어나고 그 친구들과 같이 또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고 반응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일하는 그런 회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선정을 하실 때 경쟁이 심한 아이템을 선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을 선정하되 경쟁이 심한 아이템을 선정하더라도 그 아이템에 뭔가 확실한 세일즈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 됐든 기능이 됐든 아니면 뭔가 서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최대한 작게 시작하라였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이제 저는 이제 내년이면 이제 40이고 그러면 가정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좀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돼서 브랜드 작업도 하게 된 거고 아이템을 신중하게 남들이 안 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좀 더 변화를 주고 그렇게 고민의 연속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테크놀로지와 브랜드 중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획자이면서 영업을 할 줄 아는 마케터입니다. 근데 기술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거는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웃소싱을 하면 되거든요. 더 잘 만드는 분들한테 적절한 비용을 주고 기술을 사오면 됩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뭔가의 동력이라면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한 계단 한 계단씩 다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였습니다. 저희 아이템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창업자와 다르게 좀 빨리 많이 성장한 아이템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적해서 그냥 이렇게 수출 물량까지 다 합쳐서 대략 누적으로 100만 개 이상을 출하를 했으니까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게 소비자 한 명한테 간 거니까 다. 그러면 대단히 많이 간 겁니다. 이쪽 그 거치대 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쌓은 부를 재정적인 부분을 제품에 확장하는데 브랜드 키우는데 쓰고 나머지 부분을 직원들과 되게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랬고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일하기 바랬고 그런 것들을 좀 경영에 좀 더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저의 할 일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나 식구들이 가족들처럼 자기 일처럼 해주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아이템 개발이나 방향성을 만드는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처음에 좀 작게 시작하시고 그 직원들과 많이 공유하시고 그리고 그 공유한 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다 보면 좀 더 또 재밌는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사업을 숫자로 보지 마시고 좀 가치로서 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정말 보기와는 다르게 예, 원칙과 소신이 확실하시고 그렇죠. 네네네. 왠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면은 형 일로 가요. 그러면 일로 오실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또 소신을 가지고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 정말 많은 또 예, 노력을 하셨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 우리가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것,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느 정도 브랜드를 쌓으려면 제품 자체가 라인업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라인업 되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 좀 더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예. 제품을 가는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치대 제품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네. 대시보드에 붙는 타입, 그다음에 송풍구 타입, 예. CD에 붙는 타입, 예. 자석 타입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양성을 주면서 제품의 브랜드를 지켜가면 네. 다른 경쟁사들이 들어오더라도 네. 그걸 최소한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가능한 거죠. 차별화는 또 돼 있고. 돼 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디어가 뭔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간간히 이거를 뭔가 이거는 왠지 돈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네. 뭐 하면 뭐 대박 날 것 같은데 한번 내가 디자인을 해볼까 근데 일단 생각만 있으니까 디자인은 못 할 것 같고 이게 전문가에게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요. 이제 창업을 아무것도 준비 없이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주위의 인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의견을 묻고 예.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가공하고 다시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과정은 뭐 제품 디자인에서 설계한 다음에 금형을 만들고 네. 생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 거를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 창업진흥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요. 그런데 네. 찾아가서 일단 이것이 내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 네네. 이렇게 또 검토를 다 해줍니까? 네네네. 네, 검토를 아무 때나 해줍니다. 가도?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일정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아, 그런 예, 것들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예, 투자를 받으셨잖아요. 투자는 자금적인 투자를 받았고 예. 만드는 부분은 주위에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또 회사 제가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하면서 구축해놓은 인맥이라든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 자연스럽게 제품을 만드는 데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낯선 분야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하나가 네네.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낯선 도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우셨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제조 쪽을 모르니까 예, 이제 이게 정말 잘 만든 건지 정말 비용에 맞춰서 투자 잘 만든 건지 아니면 이게 제품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없으니까 네, 그게 가장 어려웠죠. 네, 근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마케터이기 전에 저는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광고나 마케팅을 한 게 네, 너무너무 잘한 일이군요.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3년 만에 이제 그 놀라운 또 성공을 이뤄내셨습니다. 네. 그런 성공을 하셨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이템을 좀 더 좀 보는 데 있어서 예. 선택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욕심을 좀 안 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실패를 해도 된다라는 가정 하에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신에 실패를 해도 빚은 짓지 말자, 채무는 짓지 말자. 그럼 유통하는 사람 투자해 주신 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설명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예,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회사는 항상 언젠가 망할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3개월, 6개월 전 미리 얘기해 줄게. 예. 너 그 전에 준비하고 가렴.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예. 내려놓으니까 더 잘 된 거예요. 네, 좀 내려놓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건 저의 간절함은 제 마음속에 감식하는 거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의 몫인데 네네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고 네. 모든 거는 이제 각각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그래요. 이게 뭐 어쨌든 뭐 그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아마 우리 많은 예비 창업가분들이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걸 참고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에게 스마트폰 거치대는 무엇입니까? 30대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게 해준 지름길입니다. 아유, 그게 무슨 뭡니까 일단 30대에 이루고자 했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32평짜리 아파트에 벤츠를 타는 게 꿈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를 통해서요. 네. 너무 지금 정직하고요. 예. 야, 정말 극과 극을 달리시네요. 이게 딱 중간을 어느 정도 흐름을 딱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예. 정말입니다. 그게 저의 대표님에겐 꿈이었습니다. 집과 정말. 자동차였다. 예, 저는 그걸 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셨나요? 이뤘죠. 스마트폰 거치대를 통해서. 네. 예, 정말. 앞으로는 더 큰 꿈을 이룰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이제 40대를 또 이제 40대가 내년이면 네. 또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네, 네. 40대에는 네. 그리고 50대, 60대 향후에 어떤 우리 계획을 봐서는 어떤 런웨이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사실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더시크랩이랑 같은 그런 브랜드를 9개 정도 만들어서 같이 처음에 이제 창업하면서 같이 힘써줬던 친구들한테 네. 각자 하나씩 관리하고 예.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그 친구들이 제- 9명이었군요. 아니에요. 지금 9명은 아닌데요. 예. 이제 9명의 사람들을 제가 만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인 것 같아요. 역할이고 네.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도 3년밖에 채 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앞으로도 예, 뭐 급속도로 성장을 하셨지만 지금 흐름 이대로 가시면 네. 분명히 또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끌 예, 뭐 시장을 나아가서는 정말 세계를 이끌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멋진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와 기회는 언제든 동시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내 인생을 바꿀 최고의 반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떨렸습니다. 뭐 떨린 것 때문에 실수라던가 그런 게 좀 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진행자분께서 잘 지도해줘서 잘
인터뷰한 것 같아요. 강연한 것 같습니다.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한번 오랜만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 라인브릿지를 끌고 가는 그 직원들한테 되게 일단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 같이 좀 더 큰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화이팅 하자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